체중 감량을 그래도 내가 조금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체중을 빼고 싶어 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하면은 빠른 체중 감소는 무조건 더 살이 많이 찌는 것들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체중 감소는 일주일에 뭐 500g에서 1kg 정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2에서 한 4kg 혼자 한다면 이 정도를 사실 추천을 해요.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것보다 더 빠르게 한 일주일에 뭐 2, 3kg 빠지던데 초반에는 왜 그러냐? 우리 몸에 수분이 소실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 물 똑같이 잘 마셨다, 수분 소실 없이 진짜 처음에는 한 3, 4kg 더 빠지더라, 좀 적게 먹고 운동 좀 하니까. 그건 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처음에 우리가 먹는 거를 좀 줄이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겐을 사용해요. 근데 글라이코겐은 분자당 한 3, 4g의 물이 함께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수분은 똑같이 유지했어도 글라이코겐을 우리가 소비를 하면은 이게 글루코즈가 돼가지고 우리 근육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수분 자체가 우리 몸에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먹는 물은 똑같이 마셨어도 소변량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 좀 비만하셨던 분들은 이 글라이코젠 자체도 좀 많이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한 한 1, 2주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한 달에 4, 5kg, 6, 7kg 이상을 빼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은, 살을 빼면서 우리가 요요가 없게 하려면 중요한 게 제지방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을 뺀 그 나머지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감소하게 돼요. 근육량이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소모한 에너지는 적어지는데 음식에 대한 갈망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게 빠르게 체중이 감소할수록 식욕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의 의지는 소비재잖아요. 그쵸. 그런데 식욕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보상이 진짜 이렇게 다 올라가요. 우리 몸이 기아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더 기쁘고 더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먹으면 미치고 정말 중독자처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기대의 어떤 보상이 점점 증가를 하니까 결국 못 이기고 먹게 되고, 그런데 빠른 체중 감소를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조금 덜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빠르게 살을 빼면은 더 많이 살이 찌게 되고, 그 안에서 같은 체중에 딱 도달을 했을 때 바디 컴포지션이 바뀌어요. 근육량이 더 감소하고 지방량이 좀 더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후에 먹어도 살이 조금 더 찌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는 게 여름 시즌이나 이럴 때 2주, 뭐 한 달, 10kg 이제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맞아. 살 빠져요. 당연히 빠집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당연히 빠져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빠지는데, 잘 계획되지 않은 식단과 근육이나 어떤 이런 인체에 대한 이해 없이 하면은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체중 감량을 그래도 내가 조금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당류는 무조건 다 끊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체중을 많이 빼게 되면은 배고픔을 엄청나게 느끼는데 당류를 먹게 되면은 이 혈당 반응 때문에 혈당이 쑥 올라갔다 쑥 떨어질 때 허기가 더 올라와요. 당류라고 하면은 음료수, 액상과당, 과자 뭐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은 안 그래도 이 이후에 식욕에 대한 욕망이 올라올 때 얘네가 겹쳐버리면은 이 배고픔이 더 심해져요. 완전히 당류를 끊어야 그래도 내가 좀 빠른 체중 감량을 하면서도 이 식욕을 좀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식욕이 올라오고 이 갈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완전히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로 어느 정도의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이 돼야 근육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식사를 하면은 에너지도 안 나고 당에 대한 갈망도 올라오고 근육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먹어주면서 탄당지의 균형도 반드시 챙겨야 돼요. 식단이 정말 중요해져요. 원푸드나 뭐 단백질만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탄수화물 먹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엄청나게 심한 요요가 오고. 세 번째로 고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 고강도 운동이라면 어쨌든 강도가 높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시간
1시간, 2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10분만 해도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근육이 빠지는 걸 최소화하는 것도 있고 식욕을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영 같은 거 하면은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막 기분 좋게 하루 종일 산책하고 돌아다니면은 엄청 배고픈데 헬스장에서 엄청 힘들게 막 근육 운동을 입맛이 없죠. 하거나 군대 처음 가가지고 3km 뛰기 토할 것 같죠, 오히려. 토할 것 같잖아요. 그런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그쵸. 중저강도의 운동은 식욕을 좀 돋궈요. 오히려 활력이나 식욕을 네. 돋구면 그 수영하면 엄청 배고픈 건데 고강도의 어떤 달리기라든지 사이클 이런 것들은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때 나오는 어떤 호르몬들은 우리가 사자 만났을 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강도는 뭔가 우리의 생명이 달린 상황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어줘요. 왜 사자 만나가지고 도망가는데 배고프겠어요? 그렇죠.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입맛도 없고, 왜냐면 위장관으로 가는 피를 최소화해야 되고 근육에 펌핑을 계속 줘야 되고 긴장 상태 유지해야 되니까. 교감신경을 확 올려버리니까. 그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한 10분만 해줘도 식욕이 억제가 돼요. 30% 정도까지도. 그래서 이런 고강도 운동을 특히 오후 뭐 한두 시나 이른 저녁 한 6, 7시 그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때 해주는 게 식욕 저하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시간대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빠른 체중 감소를 했을 때는 식욕을 올릴 수 있는 단당류를 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탄단지 밸런스, 복합 탄수화물 맞춰주고 또 식욕을 낮춰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하루에 10분 정도씩은 해주고 꼭 길게 할 필요 없이. 길게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진짜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는 거다라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생활하면은 그래도 빠른 체중 감소를 하면서 이걸 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의지로 이기려고 한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의지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르몬의 변화를 절대 못 이겨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빠른 체중 감소는 가능해요. 근데 2, 3년 추적 관찰해보니까 더 살이 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하는 빠른 체중 감량.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길게 잡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했던 것들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름이나 이럴 때 그래서 꼭 닥쳐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3개월 전에 먼저 좀 목표를 잡고 이렇게 체중 감량을 천천히 해가는 게 폭발적인 식욕의 증가를 좀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